안녕하십니까. 오늘 카윈TV에서 1일 인터뷰를 맡게 된 크루원 조훈경입니다. 오늘은 흑석동의 최대 지주, 중앙대 1조 자산 관리자, 중앙대학교 총무처의 중심인 총무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중앙대학교 학우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그 학교의 총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기석 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는 사실 활동 참여형 인터뷰로 네. 저희가 푸항이 그림을 좀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이 세 가지 푸항이 중에 이 총무처장님께서 한 장을 선택하셔서 이제 같이 푸항이를 그리고 또 이제 비교도 해보는 살짝 그런 인터뷰입니다. 혹시 셋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실까요? 저는 만세를 부르고 있는 만세. 푸항이 이 푸항이로 네. 한번 저희가 오늘 그리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처장님, 네. 제가 그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이 푸항이라는 이 친구는 저희 학교의 마스코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푸항이가 총무처의 자산 분류상 이 유형 자산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혹은 무형 자산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딱히 뭐 따로 월급을 받는지 아니면 학교 사랑으로 버티는 열정페이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교의 자산은 장부에 등록돼 있는 자산을 자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유형 자산인데 푸항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무형 자산,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는 자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죠? 페이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푸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 노동력 착취의 개념은 아니고 네. 이제 학교를 사랑하는 푸항의 마음으로 맞습니다. 함께한다고 예,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차장님, 저희 이 총무처가 관리하는 이런 유무형 자산도 있지만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자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최근에 총무처의 한 인적 자산이 정말 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치가 이 폭등해서 화제인데요. 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예. 네, 바로 전국 노래자랑으로 떡상하신 차장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총무팀 차장님께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셔서 네. 거기서 떡상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처장님보다 인지도가 높은 총무처 직원에 대해서 일단 조금 질투가 난다 vs 그래도 우리 팀이라 뿌듯하다, 어떤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꼴보기 싫죠. 왜냐하면 우리 이명택 차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명택 차장은 전국 노래자랑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노들 가요제 거기도 나갔었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 가요제 나가서 수상을 한 경력도 있어요. 근데 두 번을 수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노래를 저보다 못하거든요. 근데 나가가지고 이 상을 받은 게 기분이 나쁜데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가가지고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 거 보니까 꼴 보시는 건 맞는 거죠. 처장님의 솔직한 답변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그 저희가 총무처 업무에 관련된 질문을 네.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림에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무처라고 하면 이제 교내의 자산 관리 그리고 시설 미화를 좀 주로 한다라고 학생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외의 학생들이 좀 모를 법한, 아니면 좀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다 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제가 딱 15초 드릴 테니 빠르게 어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총무처는 여기 나와 있는 교내 자산 관리하고 시설 미화를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인식이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학교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후생 그 매장들을 전부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사, 그다음에 학교의 재무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하고 있어서 실제로 얘기를 드리면 집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총무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같은 역할이다. 네. 차마 15초로 담을 수 없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보는 캠퍼스에 대한 뭐 관리도 당연히 하실 거 아니에요. 좀 이런 그 총무처가 저희가 이제 쾌적한 캠퍼스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캠퍼스에 집중된 뭔가 시설 미와 관련된 그런 숨은 노력도 있을까요? 있죠. 일단 외부인들이 우리 학교에 이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학교가 너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돼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새벽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죠. 우리 학교의 가장 상징적인 게 뭐죠? 청룡상이잖아요. 그렇죠. 청룡상 안에 물이 흐르지 않아가지고 이 물을 갈면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뿌옇게 돼버리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그 물에 떠 있는 부유물들을 다 청소를 해요. 건져내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외부인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구성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나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300시간 노브예요. 그 노브에 노브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그 학생들이 편하게 앉아서 공부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최대한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환경 개선, 도서관이라든가 300시간 이외의 공간들을 청무처가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상징인 청룡상과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310관이나 예, 예. 도서관 같은 것들을 또 이런 숨은 노력이 또 다시 한번 또 총무처의 이 숨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총무처에 몸담으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2022년 8월에 왔거든요. 8월부터 지금 현재 횟수로는 4년째 하고 있어요. 4년째. 네. 그러면 뭔가 그 직업병 같은 좀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4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은 막 이제 총무처와 관련된 막 재산 관리, 재산 운용이나 뭐 재무 관리나 이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막 학교에서 뭐 길을 걷다가 깨진 보도블록이 있으면 뭔가 이거 예산 어느 정도로 편성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 돈이 아닐 수는 없죠. 학교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게 저희가 시설처, 총무처, 학술정보원, 학생처 뭐 이런 이제 주요 부서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을 가다가 학생들이랑 구성원들이 불편한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카톡방에다 올려요. 교내 불편 신고라는 카톡방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올려가지고 무조건 찍어요. 찍어서 야 이거는 시설처에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뭘 해야 되겠다. 그 여러분들의 정문 쪽이나 이제 후문 쪽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개인용 이동 장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정문 쪽에 가셔서 불편한 거 느껴봤어요. 이거 제가 그냥 횡단보도나 어디 가서 이렇게 해놓으면 무조건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은 다 와서 치우고 그 다음에 보도블록이 많이 깨졌다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조치를 하고, 그 전에는 이제 거기다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그래서 학교에 어떤 불편한 사람들은 예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빨리 조치를 하고 이거를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직업병 같아요, 제가. 그런 처장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신속한 조치와 또 이런 뭔가 행정 업무들이 잘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혹시 그 하나 스포일러로 네. 이제 앞으로 좀 학생들이 기대해 볼 만한 좀 캠퍼스 내 뭐 변화나 좀 그런 환경 개선 계획 이런 거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뭐 학생들이 새롭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거기 무선 충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충전들이 유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돼지코 충전이라는 충전기를 놓을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회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필요할 때 유료이긴 하지만 필요할 때 충전기를 가지고 가서 강의 시간에 뭐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곧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대여 시스템 그렇습니다. 예, 대여 시스템. 실제로 강의 시간에 뭐 컴퓨터나 노트북 요즘 뭐 학우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막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하고 올 때도 있고 막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음 업무에 대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혹시 총무처 외에 학교에서 이제 총무처 외에 가장 부러운 타 부서가 있으시다면 하나만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총무처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아 학교에 총무처 말고는 필요가 없다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총무처가 가장 그래도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다들 관심을 가지고 일하지만 총무처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자부심이 또 그렇습니다. 있으십니다. 예. 자랑스럽습니다. 네. 근데 아까 총무처장님께서 네. 그 뭐냐 충전기 같은 것들 대여하는 시스템을 만드신다고 할 때 네. 학생회랑도 소통하고 뭐 네.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 이 학생들이랑 좀 소통하다 보면 이 요구사항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럴 건데 근데 그럴 때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 같은 게 있으신지 이게 처장님의 마음은 이 MBTI F여도 예산이라는 게 사실 이게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뭔가 처장님만의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무처 오기 전에 이제 다른 부서도 많이 근무를 해 봤었는데 중대신문사도 그렇고 UBS도 그렇고 제가 학생처에 근무를 오래 했어요. 총학생회 담당을 10년을 해봐서 학생들이 뭐를 요구하고 하는 거를 되게 잘 파악을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총학생회랑도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 학생처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일단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는 어떤 예산 범위 외의 것을 우리가 뭐 해준다 하는 거는 좀 제가 뭐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일상적인 경비 안에서 쓰는 것들은 빨리 조치를 해주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예산이 되게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구성원 내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한 거는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되게 하시는 일도 많은데 하셔야 하는 생각도 많고 되게 좀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또 이 처장님이라는 자리가 좀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럴 때 뭔가 처장님만의 좀 스트레스를 푸는 비법 같은 게 따로 없을까요? 저는 또 집이 또 가까이 학교랑 또 가까이 살면서 하면서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가서 일단 뭐 헬스도 하고 뭐 이런 운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제가 통제하면서 푼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덧 푸항이가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번 카메라 한번 비춰줄 수 있을까요? 뭔가 제가 너무 대놓고 좀 초라한데 일단 완성을 해보고 다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CAU를 제가 가슴에 달았습니다. 센스가 있으신데요. 그러면 이제 대망의 네. 이제 점점 인터뷰 막바지가 다가오고 네. 있는데 방금 제가 또 센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또 이제 인터뷰에서 가장 센스가 많이 필요한 종목인 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네.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글쎄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밸런스 게임 많이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 학우분들과 이 크루원분들의 이 최대의 관심사들을 모아서 네. 아주 또 지각적이고 정말 중요한 질문들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총무처에서 네. 딱 한 곳에만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면 네. 1번 중대 병원부터 네. 법학관까지의 코스, 네. 두 번째는 후문 상도역의 죽음의 오르막길 코스. 저는 죽음의 오르막길을 택하겠습니다. 혹시 이유가 뭐죠? 일단 우리가 이제 9호선, 7호선이 두 개 노선이 있긴 한데 일단 300시간에 우리가 상주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과대학이나 대학원들이. 그래서 그 300시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후문 쪽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엄청 많고 길이 좁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는 그 길을 넓히지 않으면 일단 우리 학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상도역서부터 설치해 주는 게 맞다 하는 의견이에요. 그럼 정문의 학생들은 조금 피곤하더라도 전문의 학생들은 일단은 저쪽 후문 쪽보다는 약간 덜 불편하게 다니지 않을까? 왜냐면 도서관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어쨌거나 조금 후문 쪽보다는 넓은 쪽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논리적인 답변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을 해버렸는데요. 그럼 다음 질문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일 눈이 와서 매일 빗자루 들고 눈 청소하기 vs 네. 매일 축제라 밤마다 앰프 소리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쓰레기를 뭐 치우면 되는 네, 매일 치워요. 매일 축제다. 매일 학교가 축제면 학생들이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다. 우문 현답을 또 이렇게. 그럼 총무처장님으로서 더 견디기 힘든 지역은 뭔가요, 둘 중? 매일 제설 작업 vs 매일 쓰레기 치우기. 그 쓰레기 치우는 거나 눈 치우는 거는 뭐 쓰레기는 치우면 되는데 눈은 이게 한번 오게 되면 저도 눈 오게 되면 저도 나가서 눈을 치우거든요. 근데 이게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도보의 차량에 그다음에 뭐 시설적인 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자연적인 재해보다는 이런 거는 하는 게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뭐 축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총무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눈 치우는 것보다는 축제 때 쓰레기 치우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학우분들과 또 이제 뭐 교통, 뭐 시민분들까지 신경을 쓰시는 너무 답변을 잘하시는데요. 일단 세 번째로 이건 조금 더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혹시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제 축제 때 푸항이 탈을 쓰고 이제 학생들 앞에서 10시간 동안 재롱을 떨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에타의 그 대학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저희 중대 대학 게시판에 그 총무처 비판 글에 일일이 정중하게 댓글 달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푸항이 자체라고 생각하면 10시간 동안 제가 푸항이 탈을 쓰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총무처가 뭐 푸항이 탈을 쓰고 있으면 제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 이명택 차장을 시키지 뭐. 이렇게 또 이 부하 직원에게 좀 총무처 비판 글보다는 그래도 내가 희생하는 그렇죠. 쪽으로 역시 총무처장님답게 정말 현명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저희 마지막에 또 훈훈한 질문들이 또 한 두세 개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희 인생 선배이기도 하시고 또 총무처장님이랑 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시면서 또 이제 이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 20, 30대 학생들에게 또 학교를 이끄는 어른이자 또 인생 선배님으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어려운 질문이네. 일단 사회에 이제 학교를 떠나서 이제 사회를 나가서 이제 곧 다 사회생활을 하실 텐데 사회는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런 변수에 이제 대비해서 본인의 좀 어떤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가 이제 학교가 해줘야 될 일이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연구 시설에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가다듬고 사회에 진출해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리고 그런 환경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환경 제공은 우리 총무처가 할 테니 그렇죠. 열심히 또 꿈을 펼쳐봐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처장님께 중앙대학교를 5글자로 표현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중앙대학교로 나에게 5글자로 보면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우리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총무처에겐 집 같은 또 책임져야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동시에 또 많은 애착과 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곳이니 너무 답변을 현명하게 잘하셔서 인터뷰가 너무 순조롭습니다. 혹시 푸항이 완성하셨나요? 다 그린 것 같습니다. 뭔가 견주어 보기가 조금 죄송한데 같이 너무 열심히 그리니까 안 좋아 보이겠네. 저희 푸항이 같이 선보이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보시는 분들 다 총무처에 나중에 지원하시려면 그림 실력도 겸비하셔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